안녕하세요. 박헌진 통합과학 연구소 연구조교 박준동입니다. 오늘은 전자의 이동과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산화환원 반응은 산소의 이동을 기준으로 그리고 전자의 이동을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가지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산소의 이동에 관한 설명은 앞선 강의에서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본 강의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소의 이동을 기준으로 한 산화환원 반응을 더 듣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산소의 이동과 산화환원 반응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전자의 이동을 기준으로 한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의 이동을 기준으로 한 산화환원 반응에서는 산화 반응은 곧 물질이 전자를 잃는 반응이었습니다. 그 예로 마그네슘 금속이 전자를 잃어버려서 마그네슘 이온이 될 때 이는 마그네슘 금속이 산화되는 반응입니다. 반대로 환원 반응은 물질이 전자를 얻는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그 예로 구리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다시 구리 금속이 될 때 이는 구리 이온이 구리로 환원되는 반응입니다. 따라서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환원 반응이 발생한 경우의 예로는 마그네슘 금속을 구리 이온이 녹아있는 수용액에 넣었을 때 마그네슘은 구리 이온으로부터 전자를 빼앗겨서 마그네슘 이온으로 산화되고 마그네슘 이온이 되면서 물속에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구리 이온은 마그네슘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구리 금속으로 환원되었기 때문에 이제 수용액 내에서 구리 금속으로 석출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전자의 이동에 따른 산화환원 반응은 금속과 금속 이온 사이의 전자 교환을 이루어지는 반응이 주로 많이 다루어집니다. 이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마그네슘은 구리 이온으로부터 전자를 빼앗겨서 마그네슘 이온이 되는 산화 반응을 하고 구리 이온은 마그네슘으로도 전자를 받아서 구리 금속이 되는 환원 반응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역방향은 어떨까요? 과연 마그네슘 이온이 있고 여기에 구리 금속을 집어넣어서 마그네슘 이온이 구리로부터 다시 전자를 넘겨받아 마그네슘 금속으로 환원되고 구리는 다시 구리 이온으로 이렇게 산화되는 이러한 반응이 가능할까요? 네, 결론부터는 말씀드리자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서 금속성, 즉 금속의 반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금속이라는 것은 전자를 잃어버리며 반응하는 성질을 가지는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화학 반응에서 금속은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을 하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는 반응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자 배치가 18족 원소와 같아지도록 안정하도록 이제 전자 배치를 만드는 그런 게 우리가 앞서 다뤘던 금속과 비금속의 반응성이었죠. 그렇다는 것은 금속성이 강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자신이 전자를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기 더 쉬운, 더 강한 그런 금속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속성 또는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신이 전자를 잃어버리는 상태를 더 선호하는 금속이기 때문에 그 마그네슘과 구리를 비교를 할 때 둘 중에 금속성이 더 강한 것은 누가 될까요? 네, 마그네슘이 구리보다 더 금속성이 강한 금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전자의 이동을 통한 산화환원 반응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마그네슘 금속과 구리 이온이 공존할 경우 마그네슘이 구리 이온으로부터 전자를 뺏기고 이온 상태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는 마그네슘의 산화력이 구리보다 더 강하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금속성과 산화력 두 가지 용어를 통해서 이 금속과 이온이 어떻게 산화되고 어떻게 환원될 것인가에 관해서 비교를 하는 개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또 하나의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의 반응입니다.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줄을 넣으면 구리는 전자를 잃고 구리 이온으로 산화되고 은 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은으로 환원됩니다. 이를 이제 반응식으로 살펴보면은 구리는 전자를 잃고 구리 이온으로 산화되는 것은 구리가 전자를 잃고 구리 이온으로 산화된다.
즉 구리의 산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고, 반대로 은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은으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이는 은이온이 전자를 하나 얻어서 금속 은으로 이렇게 환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개의 반응식을 동시에 사용할 때 구리는 은이온에게 전자를 내어주고 본인이 구리이온으로 산화되고, 은이온은 구리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은금속으로 환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반응이 진행될수록 구리는 구리이온이 되어 용액에 녹아 들어가므로 용액이 푸른색으로 변하게 되고, 따라서 이 용액이 푸른색으로 변하게 만드는 것의 원인은 구리이온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은이온은 구리주 표면에 은으로 석출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구리줄에는 은이 석출이 되고 비커의 이제 수용액의 색상은 푸른색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선 논리에 따르면은 구리와 은의 금속성 또는 산화력을 비교한다면 두 물질 중에 금속성과 산화력이 더 강한 금속은 누굴까요? 그쵸? 구리가 은보다 더 강한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으로 황산구리 수용액에 금속 은을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은은 구리를 환원시키지 못한 채 은금속인 상태로 남아있고, 구리이온도 다시 그 은을 산화시키지 못한 채 구리이온인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금속성과 즉 산화력을 비교를 하는 것으로 반응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여러분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토대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문제 풀이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선을 넣었더니 나와 같이 은이 석출되었고 수용액은 푸른색으로 변하였다. 이를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냈다. 네, 방금 본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를 반응시킨 그런 이제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선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는 산화된다. 네, 구리는 전자를 잃고 구리이온이 되었으므로 구리는 산화되었죠. 반대로 은은 전자를 얻어서 은금속이 되었기 때문에 은이온은 환원이 됐습니다. 네, 따라서 구리는 산화된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반응이 일어날수록 수용액 속 이온의 총수는 감소한다. 반응이 한 번 일어날 때 은이온은 2개 감소하고 구리이온은 하나 증가하죠. 즉 반응이 한 번 진행될 때마다 이온의 수가 하나씩 감소합니다. 그러므로 반응이 일어날수록 수용액 속의 이온의 총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네, 감소하겠죠. 따라서 니은 선지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디귿, 수용액이 푸른색으로 변하는 이유는 구리이온의 감소 때문이다. 아니죠. 우리가 수용액이 푸른색으로 변하는 이유는 구리이온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는 구리이온의 증가 때문입니다. 따라서 디귿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고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림은 X-NO3 수용액에 금속 Y를 넣어 반응시킨 후 충분한 양의 금속 Z를 넣어 반응시켰을 때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금속의 양이온만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초기에는 X이온이 7개 있었습니다. 네, 상대적인 값이지만 우선은 개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금속 Y를 넣었더니 가에서는 X의 개수가 4개로 줄어들고 Y 이온이 1개로 네, 녹아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X와 X 이온과 이제 Y가 만나서 X는 금속으로 환원이 되고 Y는 이온으로 산화되는 것인데, 이때 X 3개가 반응해서 Y 하나가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반응식의 개수는 3x 더하기 y가 3x 더하기 y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전하량이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x와 y의 이제 플러스 전하량의 이제 산화수는 x는 플러스 1가 양이온이고 y가 플러스 3가 양이온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x는 1가 양이온, y는 3가 양이온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때 이 다음으로
충분한 양의 금속 Z를 넣어서 반응시켰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Z의 양이 충분히 많으므로 이 안에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양이온들을 모두 반응시켰다는 것이겠죠. 근데 그 결과 X는 하나도 남지 않고 Y3가 양이온이 한 개 남고 Z가 2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X 플러스가 Z와 만나서 X로 환원이 되고 Z가 다시 양이온으로 산화되었는데 이때 이 반응의 개수가 X 양이온 4개가 반응하여 Z 이온 2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응식의 개수는 2대 1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전하량의 보존을 위해서 Z의 양이온의 가수는 2가 양이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Z는 2가 양이온이고 Z는 X 양이온을 환원시킴으로써 산화되어 이온으로 수용액에 녹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충분한 양의 금속 Z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Y는 여전히 이온 상태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Z는 X를 환원시킬 만큼 산화력이 강하지만 Y도 환원시킬 만큼 산화력이 강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속의 반응성, 즉 산화력의 비교는 Y가 가장 강한 금속이고 그 다음이 Z, 그 다음이 X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순서의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선지로 보겠습니다. Y, 기억, Y이온과 Z이온의 전하량의 비는 2대 1이다. Y의 이온은 3가 양이온이고 Z의 양이온은 2가 양이온이죠. 따라서 2대 1이 아니라 3대 2가 옳습니다. 기억은 틀린 선지입니다. 니은, 가에서 나가 될 때 금속 Z가 잃은 전자를 Y이온이 받는다. 아니죠. 금속 Z가 잃은 전자를 Y가 아니라 X이온이 받았기 때문에 X는 환원이 되고 Y는 환원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니은 선지 또한 틀린 선지입니다. 디귿, Z이온 수용액에 금속 Y를 넣으면 반응이 일어난다. Z이온 수용액에 금속 Y를 넣으면은 금속 Y는 Z보다 더 반응성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이 산화되고 Z를 환원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답은 디귿이 됩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금속 A와 B의 산화환원 반응 실험 자료입니다. A 양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 1에 B를 3X만큼 넣었더니 수용액 2가 되고 2에 다시 B를 기억만큼 넣었더니 수용액 3이 되었습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처음에 수용액 1에서는 A 1가 양이온만 들어있다가 여기에 금속 B를 3X개만큼 넣었더니 수용액 2와 같이 되었습니다. 수용액 2에 현재 존재하는 양이온은 A 플러스와 B2 플러스입니다. 이때 B2 플러스는 넣어준 3X개가 모두 반응했으니까 그 개수는 3X가 될 것이고요. 이때 A 플러스 양이온의 개수를 A개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Q는 전체 양이온 수 분의 전체 양이온의 전하량의 총합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번 수용액에서 Q값 1.6은 어떻게 계산이 되었느냐? A의 양이온의 개수 A개에 B의 양이온의 개수 3X개가 있고 그리고 전체 양이온의 전하량의 총합은 A 곱하기 1이 되어 A는 A 그리고 3X 곱하기 2가 되어 B는 6X가 됩니다. 이 값이 현재 1.6, 즉 5분의 8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A 값은 2X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A와 B의 산화환원 반응을 반응식으로 표현을 할 때 A는 플러스 1가고 B는 플러스 2가 양이온이기 때문에 2가 양이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2대1의 반응 개수비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B가 3x개만큼 반응하여 양이온이 되기 위해서는 A 양이온이 6x개만큼 먼저 있었어야 했겠죠? 이 6x개의 A 양이온이 반응해서 이제 B를 산화시켰다면은, 그러고도 남은 A의 양이온의 개수가 2x개이므로 처음에 1번 수용액에 들어있었던 A 양이온의 개수는 6x 더하기 2x가 되어서 8x가 되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3번 수용액이 될 때 B를 기역만큼 넣었더니 수용액 3이 되었고, 이때 중요한 것은 넣어준 금속이 모두 반응하였다는 것입니다. 넣어준 금속이 모두 반응하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2번 수용액에 B를 기역게 집어넣었으면 3번 수용액에는 현재 오롯이 B 이가 양이온만 존재하죠. 그 개수는 3x 더하기 기역계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금속이 없이 3번 수용액에는 B 양이온만 녹아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기존에 남아있었던 A의 양이온 개수 2x개를 B 금속 기역계가 모두 반응해서 남아있는 금속이 없어지도록 하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A의 양이온 2x개와 반응하기 위한 기역의 개수는 x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역의 값은 x가 되고, 최종적으로 3번 수용액에 녹아있는 B 이가 양이온의 개수는 4x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번 수용액과 3번 수용액에서 Q값을 각각 계산을 해보면은 1번 수용액에서의 A는 양이온의 개수가 8개, 8x개, 그리고 전하량 또한 8x이므로 그 값은 1이 되고, 수용액 3번에서의 Q의 값은 양이온의 개수는 4x개이기 때문에 분모는 4x, 분자는 여전히 8x가 되므로 그 값은 2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풀어놓고 문제 선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A 양이온은 산화제, B는 환원제에 해당한다. 네, A와 B의 산화환원 반응에서 A는 자신이 전자를 얻음으로써 금속이 되는 환원 반응을 하였고, B는 A로부터 전자를 뺏겨서 B 양이온으로 전자를 잃어버리는 산화 반응을 하였기 때문에 A 양이온은 B를 산화시키는 산화제, B 금속 B는 A 양이온을 금속으로 환원시키는 환원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2번, 수용액의 전체 양이온의 전하량 총합은 변하지 않는다. 전하량 총합이 현재 지금 분자가 되겠죠? 분자의 값은 1번 수용액에서도 8x, 3번 수용액에서도 8x이고 2번 수용액에서도 A 값이 2x이기 때문에 2x 더하기 6x, 8x로 항상 전하량의 총합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 선지도 맞는 선지입니다. 3번 A는 1, B는 2이다. 네, A는 1, B는 2임을 우리가 구했었죠. 그러므로 3번 선지도 맞는 선지입니다. 4번 기역은 2x이다. 네, 기역은 x임을 우리가 구했었죠. 따라서 4번 선지는 틀린 선지입니다. 5번 수용액 3에 다시 금속 A를 넣으면 Q는 증가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A 양이온과 B 금속이 있을 때 B는 A를 환원시키고 본인이 산화될 수 있기 때문에 A는 B보다 금속의 반응성이 더 작은 금속입니다. 그러므로 금속 A를 넣는다고 해서 B 양이온의 개수를 변화시킬 수가 없고, 따라서 반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Q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지 않는다가 옳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헌진 통합과학연구소의 연구조교 박준동이었습니다. 오늘 배운 전자 이동을 통한 산화환원 반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유형인 금속과 금속 이온 간의 전자 교환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금속의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이온이 되어 녹아 들어가는 금속과 금속으로 환원되어 석출되는 금속 사이의 반응성을 비교하며
어떤 이온이 석출되고 어떤 금속은 산화될 것인지를 물어보는 형태로 자주